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휴일입니다. 휴일을 맞아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종목들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이제 공언을 해놓고 어, 뭐 평소에 신청을 많이 안 해주시기도 했고 또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하시겠나 싶어서 그 모두 다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14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원래 13종목 해주신 걸 1시간 정도 지나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길래 그냥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요. 그런데 14종목을 하나의 영상에 담으려면 한 종목당 10분씩만 잡아도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영상이. 그러면 보는 것도 지루하고 만드는 것도 진이 빠지겠죠.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둘러 나누기로 했고요. 둘러 나누는 대신에 좀 자세히 할까 또 고민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너무 힘이 드니까 살짝 제가 좀 적당한 선에서 좀 잘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SK 바이오팜, 컴투스홀딩스, 숲, 에이징랜드, CJENM, 셀트리온, 산일전기, 대덕전자, 보로노이, 테크윙, 두산로보틱스, HLB 이렇게 14종목입니다. 14종목을 영상을 만드는 거 정말 힘든데 이게 원래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차트 위주로만 쭉쭉쭉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라이브 같은 걸로 생방송으로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좀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도움도 안 될 거고 분석 자체가 깊이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 증권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차트 하나 탁 띄워놓고 하면은 말씀드리면 물론 차트에는 그 이외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의 그 원인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하지 않고 7종목씩 나눠서 이제 두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는,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이 기준에서 벌써 어둑어둑합니다, 바깥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저녁 때, 밤 늦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녁 때 무렵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빠른 속도로 좀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먼저 보면, 포스코 홀딩스 수급을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봤을 때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4일 연속 외국인은 4일 연속 사다가 이제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매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26만 1,000원까지 주가가 와 있고요. 한 달 전에 29만 7,500원까지 올랐었으니까 좀 한 10% 정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기관이 15만 주 매수 우위, 외국인은 28만 주 정도 매도 우위여서 외국인이 팔고 기관과 개인이 사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엇갈렸던 날 12월 12일이 있습니다. 이날 기관은 22만 3천 주를 샀고 외국인은 22만 5천 주를 팔았고 이 차이가 이제 큽니다. 이날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크게 매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왜곡돼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는 상황.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많이 이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는 이렇게 지난해 이맘때에 50만 원대까지 가 있던 주가가 지금 25만 2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대형주는 두 가지. 하나는 그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빠져 있는 수준. 하나는 481선
부근까지 밀린 수준에서 좀 많이 빠졌다고, 많이 하락했다고 이제 보는데, 25만 원,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50% 하락한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눌렸지만 26만 원 부근에서 일단 저점을 잡으면서, 일단은 지난번 12월 9일에 있었던 25만 2천 원 대비해서 저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만 1천 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이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일단 더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저점을 한 단계 높여놓은 그런 구간이고요. 흐름을 보면은 10월 이후에 21선에 계속 부딪혀 내려오고 있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1선,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21선이 27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27만 1천 원입니다. 27만 1천 원. 그래서 27만 1천 원, 그러니까 27만 원 정도 이 부근까지 일단 반등을 하고 거기서 눌리느냐 뚫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제 24일 날 11선이 26만 6천 원대인데 26만 6천 원 부근을 뚫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24년도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6% 정도 꺾이고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 하락. 그래서 22, 23, 24년 연속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5년도에는 매출액이 7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으로 이제 일단은 회복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21년도 또 22년도 이런 그 구간에서 보여줬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어떤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복을 시작하는데 이 회복이 26년까지 이어지긴 이어지는데 아직도 좀 더 회복을 해야만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다 그 정상 구간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회복을 시작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그 최고 기록을 이제 세웠던 구간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은 실적이 완벽하게 정상 구간으로 간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일단 3분기에 마이너스 38% 영업이익이, 그래서 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꺾이다가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2%를 찍고, 내년 1분기에 다시 40%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2분기에 20% 성장,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꾸준히 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아주 완만한, 아까 일봉 차트를 봤을 때 하단을 높여놓은 구간에서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바뀐다. 한번 올랐다가 또 눌리더라도 이번에는 다시 26만 1천 원까지 안 빠지고 또 저점을 살짝 높인 다음에 재차 반등, 이런 식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한 달 누적으로도 34만 5천 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42만 7천 주를 팔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이 42만 주, 거의 뭐 4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이 차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홀딩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14만 2,400원을 23일 날 찍었고요. 23일 날 14만 2,400원을 찍고 지금 14만 7,700원을 기록했으니까 일단 이틀 만에 일단은 저점을 잡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홀딩스하고 좀 유사하지만 퓨처스가 일단은 회복세의 시발점, 지금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간 컨센서스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를 낼 것으로, 그러니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역시 21년도, 22년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 1,600억 이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25년도에는 매출액이 4조 8천억, 영업이익은 1,664억 원으로 지난 2022년 기록했던 전 고점 신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되고, 26년도에 3,300억 원으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6조 7천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보단 같은 2차 전지주로 분류가 되겠지만 퓨처엠이 더 빠르겠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좀 날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 더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강은 아직 정상 구간으로 돌아서기 어려운,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철강이 돌아서려면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는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 구간을 아직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강이 본업이고 2차 전지 자회사들로 인해서 2차 전지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도 또 실적도 회복세가 더 빠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을 또 보면은 내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2%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2분기에 1127%,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내년에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1분기가 지나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이제 정상 구간이라기보다는 회복세가 좀 빠른 속도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낮고 내년에 좋은 실적이 기대되지만 그거는 2분기부터다. 그러니까 1분기 그 실적이 확인되는 1분기가 끝나는 3월 끝나고 4월 정도 돼야, 1분기가 지나야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토대로 좋은 흐름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미리 이제 선반영을 좀 하겠죠. 1분기 중에.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1분기에 접어들어야, 올해가 지나고 내년 1분기에 접어들어야 2분기 이후의 실적 기대감으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투자도 했었고 그런 종목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일단 솔리암페톨이라는 그 제품, 수면장애 신약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뇌전증 치료 신약인 세노바메이트, 이 두 가지가 주력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카리스바메이트, 이 세 가지를 대표 상품으로 하고 있고, 이제 1번 뭐 솔리암페톨, 그 다음에 2번 세노바메이트 각각 언제 출시했고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출시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제품 현황을 보면 역시 세노바메이트가 지금 제품 그 매출 비중이 97.4%, 거의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솔리암페톨은 1.6%로 전체 매출 비중이 23년도 말에 3.6%에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세노바메이트가 SK 바이오팜의 주력 제품이고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뭐 SK 바이오팜은 선명하게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75만 주를 최근 한 달 동안 사고 있고, 외국인이 57만 주를 팔고 있는데, 일단 지난 이틀간 23일, 24일 이틀 동안 외국인이 뭐 많지는 않지만 8,000주, 6,000주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탄탄한 매수, 특히 연기금이 50만 주 넘게 사고 있는 이 연기금의 탄탄한 뒷받침 속에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이 팔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전에 99,900원, 뭐 103,000원, 12월 11일에 98,800원 이런 구간에서 104,000원대로 살짝 이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지난 11월 중순 말쯤에 241선을 터치하고 94,000원 정도 터치하고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길게 매물대가 펼쳐져 있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이 구간에 지금 121선과 21선과 11선과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닥으로 빠져도 1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그 바닥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점으로 올라가더라도 한 10만 5천 원대 정도 가면은 다시 눌릴 수도 있는, 뚫기도 어렵고 더 밑으로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래쪽에 121선, 위쪽에 61선 구간에서 한 2천 원에서 10만 9천 원 이 구간에 아래쪽에 121선, 위쪽에 61선이 있어서 이 구간 안에 좀 갇히는 그런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의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이제 전망이고요. SK 바이오팜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 2022년에 마이너스 1,311억, 2023년에 마이너스 375억 원을 찍고 올해 83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 1,761억 원으로 111%, 내후년에 3,177억 원으로 80% 폭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부터. 이거는 매우 희망적인 그런 힌트가 되겠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분기 실적을 봐도 24년 1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2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3분기에 흑자 전환하더니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96%, 내년 1분기에도 271%, 내년 2분기에도 71%로 지금 매출액이 비슷한 것 같이 보여도 한 17%, 38%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올해 지나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SK바이오팜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면, 2025년에도 엑스코프리 수출은 순항 전망, 이런 제목으로, 자, SK바이오팜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미국 뇌전증 학회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노바메이트가 미국에서 3차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데, 2차 치료제로 처방했을 때 뇌전증으로 인한 우울증과 지각 능력 저하 등을 좀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코멘트를 받았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25년도에도 엑스코프리의 수출이 연간 5,963억 원 매출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의견을 이제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그다음에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0몇 %, 거의 50% 가까이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지금 뭐 실적으로 보나, 뭐 증권사들의 예측치로 보나, 또 차트 흐름으로 보나, 지금 차트 흐름은 이제 아주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 61선 구간 10만 9천 원 아래쪽에서 계속 이제 갇혀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선을 토대로 그 고점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눌리다가 뚫게 되면, 이게 이제 내년도 아마 뭐 1분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61선 구간을 뚫게 되면 전고점 13만 원 가까운 자리까지 이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먼저 수급을 보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만 7천 주, 10만 7천 주. 외국인이 최근 3일 연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일단 화요일 날 12월 24일 날 조금 팔았지만 월요일 날 좀 17,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1,000원, 3만 2천 원 이런 현재
주가 수준에서 4만 원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꺾이면서 3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3만 5,80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면 9월 11일 날 2만 50원, 2만 원이라는 뭐 주가 수준을 기록한 뒤에 11월 들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12월 5일에 46,200원까지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뭐 아주 크게 급등을 했고 지금은 살짝 눌려서 35,000원대까지 왔는데 이 파란색 481선 부근에서 23일 날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해서 481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쭉 하락을 하죠. 그리고 9월 지나서 7, 8, 9, 3분기잖아요. 3분기의 끄트머리가 되고 나서 11월 달 딱 들어선 뒤에 3분기 실적 보고서 나올 만한 타이밍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2배 넘게 100% 넘게 올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3분기까지 실적이 엉망이고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투솔딩스의 실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분기에 영업 적자가 63억 7천만 원, 누적으로 68억 3천만 원. 지금 3분기까지 이 영업 적자가 엄청 크게 나오고 있죠. 작년에 3분기에 56억 흑자, 누적으로 24억 흑자였는데 올해 적자 폭을 크게 키우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컴투솔딩스는 아까 일봉 차트를 봤을 때 4분기 이후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크게 나오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컴투솔딩스의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IR 자료, 이제 기업 설명회 때 나왔던 자료. 왜냐하면 게임사들은 지금 지나간 실적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나올 신작들이 뭐가 있고 이게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임 라인업을 먼저 보면 제노니아 크로노 브레이크라는 게임 최근에 대표작이에요. 소울 스트라이크가 있고 MLB 퍼펙트 이닝 23이라는 게 있고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 게임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워킹 데드 올스타즈 이런 이제 게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주력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신작 라인업이라고 해서 코드 캐싱, 매드월드, 배틀차일드, 비질란테라는 4가지 게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 코드 캐싱, 또 4분기에 매드월드, 배틀차일드, 내년 1분기에 비질란테를 연달아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내놓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어서 컴투솔딩스 지금 이 신작 라인업을 지금 어떤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이제 차트 상에서 봤을 때는 481선에서 지금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481선까지 빠질 때는 일단 그 고점까지 올라온 부분을 숨고르기를 하는 건데요. 481선이 34,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5,800원. 여기서 빠져도 481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지난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반등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일단 이번 주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컴투솔딩스는 일단 게임주들 최근에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원래 상당히 그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때 주가가 오르고 신작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오르는데 최근 금리 인하가 둔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춤했다면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내년에 주가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IR 자료 이런 것들 꼭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컴투솔딩스 같은 이제 또 다른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 기업 설명회 IR을 할 때 뭐 실적을 설명하고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하고 이럴 때 그 자료를 반드시 찾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뭐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뭐 회원님들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 IR 자료를 또는 증권사 리포트도 그렇고 자주 이렇게 찾아 드립니다.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이 포컴투스 홀딩스 신청해 주신 분도 그 꼭 IR 자료 찾아보시고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번째 종목이죠? 다섯 번째 종목인가요? 숲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려서 한번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이제 1인 멀티미디어 플랫폼인데 아프리카 TV에서 이 플랫폼 매출, 또 광고나 콘텐츠 제작 매출, 또 여러 가지 다른 매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를 하고 있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숲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기부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 그다음에 광고 이런 플랫폼 매출을 이제 챙기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이 종목도 수급을 먼저 좀 보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가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부터는 계속 기관이 팔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4만 1000주 매수 우위지만 11월 27일에 있었던 42,495주 이게 빠지면 매도 우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사고 이제 기관과 개인이 파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기관이 최근에 팔고 있는데 그 기관 매도의 또 중심에 연기금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 사이에 주가도 10만 7천 원대, 11만 원대 이렇게 가다가 9만 2천 원대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최근에 7월 11일 날 14만 원대까지 갔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481선에서 탁 더 안 빠지고 걸쳐 있습니다. 8월 초에 481선, 10월 중순 이후에 481선, 11월에도 481선 계속 걸쳐 있고요. 이번에 지금 481선에 역시 숲이 걸쳐 있는데 주가가 걸쳐 있는데요. 481선이 지금 93,500원입니다. 근데 지금 92,700원이죠. 약간 눌려 있는 상태고요. 얘가 이제 이번 올해 안에 남은 며칠 안에 이 481선을 회복하고 끝나면 충분히 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24일 날 시간에 보니까 92,300원을 기록했네요. 그러면 약간의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이제 기관이 팔고 있는데 이 기관의 매도가 좀 잦아들고 외국인은 여전히 사준다면 당연히 숲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좀 더 세게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숲의 이 주가 수준이 48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만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실적은 뭐 너무 좋아요. 지금 작년에 23년도에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다 새로 이제 기록을 다 깼는데 24년도에는 매출액도 23%, 영업이익도 한 30%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25년에는 다시 11%, 16%, 26년에도 11%, 12% 이제 성장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꾸준히 성장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481선 부근의 주가라는 건 저점에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이고 스토캐스틱도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딱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분기 실적도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보면은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선을 쭉 그어놨는데 거의 유사하게 평행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아주 좋아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더 나빠지지는 않고 아주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18%, 15%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 주가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거고요. 마침 또 주가 수준이 지금 480일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할 만한 자리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종목은 에이직랜드네요. 에이직랜드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는 종목인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TSMC의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의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로서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팹리스 기업을 주된 고객사로 하고 있고, 고객사의 반도체 논리 회로 설계를 실제 TSMC의 파운드리를 통해 제조가 가능한 형태인 물리적 설계로 재설계해주는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되게 어렵습니다만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급을 볼까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만 사고 있죠. 기관만 20만 주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이 16만 주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도 3만 9천 주 팔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세게 하고 있지만 매도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것보다 기관이 매수한 게 강도가 훨씬 셌다는 거고요. 기관 중에는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지금 그 주가가 12월 10일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부터 거의 같은 시기에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 기간 동안에 22,0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37,000원대까지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0% 넘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다시 눌리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34,000원대 유지는 하고 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크게 한번 빠져서 12월 9일에 22,050원 찍었다가 뭐 4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가 지금 약간 눌렸는데, 자, 회색선 121선이 쭉 내려오고 있고, 지금 에이징랜드 주가는 이틀 동안 음봉을 만들면서 이 121선 부근에 이제 좀 지지를 확인해야 될 타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121선이 3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추가로 조금 더 밀린다면 33,000원대 초반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저 위에 있는 241선 44,000원대까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연간 컨센서스 보면은 25년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146억 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도 1,383억 원, 아주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지금 이 121선 부근에서 주가가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44,000원대 이상으로, 저 241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TSMC 협력사기 때문에 TSMC 주가 수준하고 또 어떻게 연동을 할까? 자, TSMC 최근 1년 일봉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올해 초에 97달러에서 주당 211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06달러, 207달러 정도 됩니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TSMC 주가가 지금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했다 올라갔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도 TSMC 뭐 주가에 연동을 한다면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지금 이 영상에서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CJENR입니다. CJENM이죠. CJENM 수급을 먼저 보면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 14만 주를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최근 열흘 정도 사이에 좀 빠지고 있고요. 기관은 16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만 3천 주 담고 있고요. 자, 지금 일단 12월 24일 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어요. 기관이 엄청 팔았습니다. 연기금과 뭐 투신과 금투와 골고루 팔았는데요. 주가가 약간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요일 날, 아니죠. 24일이니까 화요일 날 CJ ENM의 그 시간외가 0.7% 일단 400원이 올라서 주가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56,000원 정도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역시나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제 지난 24일 날 주가가 확 빠져가지고 56,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1월 12일에 있을 52,800원, 5만 대충 55,000원 부근까지 일단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외가 반등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55,000원, 56,000원 이 부근에서는 약간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 기관이 이제 팔았었지만 그 기관 매도, 연기금 기관 매도가 좀 세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아주 많이 그 외국인이나 이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55,000원 정도 바닥을 저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CJENM도 저는 그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주가의 전망을 해보면. 특히나 CJENM의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자,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56,000 한 6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56,300원인데 주봉이 아래쪽에 매물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봉상에 저점이 그러니까 주봉이 마무리되는 타이밍에서는 이 자리, 이번 주가 아직 그 거래일이 있으니까 56,600원 이런 자리를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일단 저점 부근까지 거의 뭐 9만 원대 중반 넘어까지 갔다가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연간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1,447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출액이 4조 8천억 원으로 일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5년이 들면서 매출액이 5조 원대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이 2,457억 원으로 21년도 최고치하고 근접해집니다. 26년에 매출액이 5조 5천억,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 돌파하면서 역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JENM은 25년도에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자, 분기로 보더라도 이번 4분기에 매출액도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677억. 그런데 내년 1분기에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 약간 좀 내려오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 정도 늘고, 영업이익이 182%, 348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1조 2천억, 영업이익이 527억.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기 실적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뭐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전부 다. 그리고 25년도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CJENM은 일단 뭐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 저점이 좀 어느 정도 내려오면 55,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를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최근에 있었던 그 CJENM의 IR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IR 자료는 정말 너무 중요하죠. 이 기업을 이해하는데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설명의 자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거 3페이지인데 뭐 최근에 한 달은 좀 안 돼.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공개하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3분기 주요 콘텐츠, 지금 이게 3쪽이에요. 여기 밑에 오른쪽 아래 보면 3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손해보기 싫어서, 서진이네 2, 베테랑 2, 전란, 뭐 이런 그 콘텐츠들을 내놓았다면, 4분기에는 정년이 저 보진 않았지만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었고, 삼시세끼 라이트,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킹키부츠 뮤지컬, 그리고 세브란스 S2라는 이 것도 있네요. 이제 지금 애플 TV에서 1월 17일에 공개하고 4분기에 이제 딜리버리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거를 잘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도 움직이니까.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6페이지네요. 6페이지를 보면, 베테랑2의 극장 매출 1위 흥행에도 불구하고, 핍스 시즌 딜리버리 지연이라는 그 제목이 달려있고, 핍스 시즌 딜리버리 부진한 반면에 영화 베테랑2가 누적 관객 750만 명으로 1위 성과를 냈고, 또 뭐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라든가 엄마 친구 아들, 예능 서진이네 2 이런 것들이 글로벌 플랫폼에 동시 방영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4분기 아래쪽에 24년 4분기에 히트 레이티오에 집중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확대 전략 이런 이제 얘기 바로 밑에 영화 하얼빈 지금 24일 날 개봉했잖아요. 25일 이틀 동안 100만 명 돌파했다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이 하얼빈이 저도 뭐 이걸 아직 못 봤고 오늘 뭐 볼까 좀 내일 볼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얼빈이 그 사전 공개를 했을 때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우려가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CJ의 IR 자료를 통해서 하얼빈이 24일 날 개봉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좀 실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뭐 했던 3부작 있었잖아요. 뭐 명량, 노량 뭐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안중근 의사 하얼빈 안중근 의사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나오면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 안 보면 뭔가 죄송하고 빚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저도 뭐 이순신 장군 그 배경으로 했던 근데 주인공으로 했던 3부작 영화 다 극장에서 보고 했는데 하얼빈도 극장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도 재밌으면 적극 추천할 생각입니다. 이런 이제 뭐 하여튼 이런 류의 역사물들 이런 것들은 극장에서 봐야죠. 이거는 안 보면 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빚지는 느낌 들고 막 이래서 이런 게 싫어요, 저는. 그런 그 느낌이. 그래서 저는 하얼빈의 만약에 흥행이 지금 좀 나와준다면 CJ ENM과 CJ CGV가 동시에 반등을 하면서 모 회사인 CJ까지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R 자료를 통해서 다음 분기에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어떤 쇼케이스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그런 영화의 사전 그 정보들을 좀 본 다음에 또는 이왕이면 시사회 같은데 적극 참여해서 내가 영화를 보고 이거 히트하겠다 하면은 CJ ENM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거 큰일 났네. 오늘 너무 늦어지겠는데요. 이거 영상 올려드리는 시간이 7시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8시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다음 7종목을 이걸 영상 오늘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괜히 과하게 약속을 했나요? 이 종목을 제한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짧게 제작을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거 오늘 11시, 12시 돼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분석 종목, 7종목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영상을 아마 몇 시쯤 최대한 빨리 올려드린 뒤에, 일단 올려드리고, 다시 또 두 번째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